사이다 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친구가 결혼하는 예비 신랑이 아는 사람 같았는데 지인의 개차반 전 남편이네요. 결혼 경력 속이고 몰래 결혼하려고 해서 진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팔 부러져 병원 가고 고소 고발전까지 발칵 뒤집힌 파혼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처음 써봅니다. 제가 토요일에 A란 친구 결혼 청첩장 받으러 나가서 술을 먹었어요. 이 친구의 남자친구를 사진으로만 몇 번 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은 익지만 누구지? 이런 느낌. 아, 아는 사람인데가 아니라 누구더라? 왜 낯이 익지? 뭐 이런 거요. 뭐 여튼 그랬는데 토요일에 처음 만났어요. 남자친구분이랑 술을 먹다가 한참 놀면서 점점 낯이 익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고 어디서 봤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누구더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속으로 계속 이러다가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제가 술김에 저랑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낯이 너무 익어요. 했는데 그분은 절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하게 생긴 건가 하며 그러려니 하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제가 2, 3년 사이에 살이 엄청 쪘어요. 원래 직업이 운동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술과 각종 맛있는 음식으로 폭주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분이 시집 가려면 살 좀 빼야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운동한 짬밥이 있어서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그 체중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SNS를 뒤졌어요. 내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랬어요 라고 보여주려고요. 사진을 보다 보니 그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 B의 전 남편이었어요. 제가 지인 B와 전 남편과 우리 그룹 사람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잖아요. 그때 저와 B 그리고 그룹 사람들과 사진 찍는데 야외 결혼식이어서 신부 대기실이 야외에 있어서 근처에 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사진 찍자고 했어요.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간 지인이 저를 태그해 글 올렸거든요. 그 사진 안에 그 남자가 있네요. A와 B 지인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를 두면 연결고리가 생기더군요. 예를 들면 A랑 남자랑 알바 자리가 같았고 B랑 남자랑 알바 자리를 같이 했다던가 A랑 남자랑 나이트에서 만났고 B랑 남자도 나이트에서 만났다든지 뭐 그런 연결고리요. 디테일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B와는 결혼하고 성격 차이로 1년 정도 지나고 이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고 이혼이 그래서 빨리 끝났어요. B의 남자친구였을 땐 이 사람이 여자친구의 친구들 만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자기 친구들 보여주는 것도 싫어했고 내가 오빠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형인데 걔들이 오라면 가야 되나? 이러고 B가 자기 친구들 보고 싶다고 하면 항상 바쁘다, 뭐하다, 안 된다 하면서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년 연애하면서 2명 본 게 다예요. 청첩장 주던 날 정말 잠깐 한번 결혼식 날 그게 다였어요. 집들이도 안 했어요. 집들이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초대해서 비위 맞춰야 하냐고 하면서 안 왔다고 했대요. B에게.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임신을 했는데 피임 못했다고 한심하다고 하고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게 생겨서 땡땡 닭발이 먹고 싶었는데 가서 먹으면 비싸니까 편의점 닭발을 사다가 집에 와서 물에 고추장 풀고 나름 만들어 먹었는데 그걸로 한심하다고 애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살찌려고 먹고 싶은 걸 주체 못하고 처먹은 거지 했다네요. 또 B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대기업이 아니라서 무급으로 육아휴직 6개월을 줄 수 있다고. 무급이면 복직도 가능하고 힘들면 그만둬라 뭐 그런 식이었나 봐요. 아이 낳고 복직했는데 육아용품 사는 거로 난리 난리. 젖병 사면 모유 먹이지, 젖병 샀다 난리 난리. 모유 담는 일회용 팩 샀더니 비닐에 그냥 넣지 그딴 거 샀다고 지랄지랄 등등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지만, 비가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돈 많이 못 번다고 무시하고 뭐만 사면 지랄지랄하고, 시댁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쳐들어와서 밥 차려라, 청소는 이게 뭐니 잔소리 시전에, 시누이는 술 먹고 자기 집 가면 혼난다고 새벽에 들이닥치고, 남편은 시어머니 밥상에 성의가 없다고 밥상 뒤집어 엎고, 시아버지는 술상 차리라고 난리치고, 임신한 막달에도 김장이며 집안 행사니 몸 쓰는 거 종처럼 부려먹고, 막장 중에 최고 막장이고 거기에 신랑까지 애기 낳고 돈 못 번다고 갑질해대니 더 이상 같이 살래야 살 수가 없었던 총체적 난국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결혼하고 1년 좀 넘어서 이혼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어서 출생신고하게 혼인신고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귀닫고, 아무리 진상짓을 하는 남편이라도 결혼하고 지 애까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다니 이건 뭐 막장 중에 레전드지요. 그래서 우선 엄마 쪽으로 한부모, 혼외자 뭐 그런 걸로 출생신고하고 끝까지 혼인신고 안 해줬어요. 결국 제 지인 B가 이혼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터라 금방 끝냈어요. 그게 벌써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번 잠깐 본 얼굴이어서 그냥 잊혀진 것 같은데, 근데 그 남자가 지금 또 다른 제 지인 A에 결혼할 남자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결혼할 거 염두에 두고 친권 포기에 가족관계부에 미혼으로 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왜 결혼을 한 건지 의문이지만, 암튼 토요일에 만나고 얼굴, 이름 B에게도 확인하고 어제 다른 지인들 모임에 청첩장 돌린다고 해서 거길 또 갔어요. 가서 혼인신고는 바로 하실 건가요? 아이 생기면 먹을 건 잘 사주실 건가요? 하면서 따지듯 묻고, 지인 A한테 이야기는 전부 못했지만 어떻게 만났냐, 뭐 하던 사람이냐, 혹시 이혼남이냐 등등 물었는데 이혼남은 뭐냐고 저보고 웃기다며 깔깔 웃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늘도 A랑 만나고 왔는데 A는 그냥 한없이 행복한 신부더라고요. 곧 결혼할 커플인데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지랖을 부려서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 지켜봐야 할까요? 추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잘 읽었습니다. 결혼이다 보니 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도 안 가서 겁이 나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B의 아이에 관한 친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출생신고할 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엄마 쪽 호족에 올렸고, 아빠도 따로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마저 안 했어요. 초본, 등본 다 떼도 이혼과 아이는 절대 나오지 않겠죠. 처음에는 알고 만난 거겠지 했는데 A랑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혼했던 사실조차 모르는 눈치더군요. 신혼집도 완전 다른 지역에다 구했더라고요. 다른 이유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생각할 텐데, 결혼 당시 B가 너무 힘들어했고 또 그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간혹가다 얼굴이나 팔, 다리 등 멍자국도 자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넘어졌다, 다쳤다 그런 핑계를 댔었어요. 저도 어디 부딪히면 멍이 잘 드는 편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순한 멍이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제가 입방정 떨어서 큰일 치르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내일부터 연휴라고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와 놀러를 간다네요. 전 오늘부터 휴일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A 회사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아이고, 어제 늦게 들어와서 오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네요. 후기랄 게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결과는 개판이 되었고 일이 좀 커졌고 전 그 남성분에게 욕먹고 몸싸움을 할 뻔했고 A는 울고불고 난리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A 부모님이 오시고 그래서 병원에 있다 왔네요. 그 남성분이 찾아올 것만 같아 매우 무섭네요. 괜한 일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A 만나서 SNS에 있는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너 알아? 하고요. 한참을 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계속 보더니 이게 누구야? 저에게 반문을 해서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내 지인 전 남편이었다. 알고 있느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는데 엄청 상기된 표정으로 A가 이게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해서 제가 B와 카톡한 내용을 일부 보여줬습니다. 카톡에는 처음 만난 날 그 남성분이 찍힌 사진과 이름을 묻고 그 사람 맞냐 묻는 카톡이었습니다. 웃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며 저보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럼 증거 대보라며 되려 따지더라고요. 진정해라. 나도 말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혹시나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 걸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뭐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SNS 사진을 캡처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확인용으로 쓴다고. 왜 이혼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캐물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난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고 B가 피해보는 것도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만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남성분이 카페로 오셨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가서 좀 일찍 퇴근했다고 데리러 오라고 했나 봐요. A가 남자를 보자마자 자기 핸드폰으로 보낸 사진을 보여주며 던지다시피 하고 나갔고 그 남자분은 핸드폰 사진을 한번 보고 절 보더라고요. 전 조용히 일어나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 따라 나와서 잡고 A를 데려오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상황 설명을 듣길 원했고 제가 A에게 다 말했으니 두 분이 이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절 가로막고 밀치고 돌아온 A가 그 상황을 보더니 그 남자한테 진짜였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근처 큰 공원으로 갔습니다. 전 못 가게 잡고 있었고요. 공원에서 A가 설명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 남자는 제 눈치를 보며 설명하더라고요. 공원에서 2시간가량 싸움이 났고 전 거의 입 다물고 있었어요. 제가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려고 하면 남자는 힘을 쓰고 A는 가지 말고 있으라고 네가 가면 얘기가 안 된다며 잡아서 증인인가? 증거가 필요한 건가 하는 심정으로 옆에 있었는데 그 남자 끝까지 아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A에게는 카페에서 제가 말했고요. 남자가 동거 같은 수준이었다. 너도 동거한 여자 있는 거 알지 않냐? 살아보니까 진짜 거지 같은 년이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냥 갈라진 거다. 이게 동거지 어떻게 결혼이냐고 무한 반복. A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자기 새끼가 아니랍니다. 아빠 판박이로 생겼어요. 저한테 욕을 하면서 대체 무슨 수를 짓거린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남의 인생에 참견이냐면서 그녀는 그때도 사람 인생에 지랄이더니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상황이 좀 무서워서 제가 가해자가 된 것만 같아서 해도 떨어지고 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오는데 산이랑 공원이랑 같이 있는 곳이었고 우린 공원과 가까운 산 쪽에 있었는데 A가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계단이 꽤 높은데 제가 하며 얼른 뛰어 내려가는데
그 남자는 애가 굴러 떨어졌는데 저 쫓아와서는 욕하고 멱살 잡고 그년이 시켰냐고 그년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B는 이사 갔고 연락처도 바꾸고 살고 있어서 이혼하고 이 남자랑 만난 적도 없다고 했어요. 제 핸드폰 뺏어서 B 연락처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혼자 욕하고 절 때릴 기세로 A에게 가보라고 소리 지르고 가보니 피를 흘렸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다 갔고 A가 남자에게 돌아가 주길 부탁했고 전 A의 부탁으로 병원에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와서 병실에서 부모님 오시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자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부모님 오시고 A의 몰골을 보고는 계속 저에게 추궁하듯이 물어보셨고 A랑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A가 부모님 보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한참 울었고 제가 일어나려 했는데 A가 핸드폰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며 땡땡아 미안한데 내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을 다시 하고 부모님은 결혼 파토 내고 고소하신다고 저랑 B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시는데 이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제발 도와달라고 A가 울고 혼인빙자 간음죄인가 뭐 그런 거랑 사기죄랑 저도 그날 부모님 뵙고 알았는데 A의 아버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았고요. 많이 해박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많이 노여워하시며 B 연락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시고 죄송하다고 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가씨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 않냐며 이렇게 일 크게 벌리고 나 혼자 쏙 빠지는 건 비겁한 거 아니냐고 하셔서 그럼 그냥 결혼해서 살게 둘 걸 그랬나 봅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분이 밖에 기다리지 않을까 하고 겁이 나서 콜택시 부르고 후문으로 택시 타고 왔는데 다행히 그분은 못 봤고요. 집에 오니 새벽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A가 제발 B 연락처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카톡이 왔고 결혼했던 증거와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하고 싶다고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B에게도 카톡이 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 연락처를 알았다며 자기 무섭다고 그 사람이 B에게 전화랑 문자로 욕하고 저 어디 사냐고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제 연락처를 계속 물었다네요. 아침에 번호 바꾸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A에게도 그 남자에게 제 신상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은 해놨는데 오늘이 또 휴일이라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찾아올 것 같아서 저도 엄청 무섭고 B는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 남자랑 두 번은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A는 제발 도와달라고 하고 잘한 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마지막 후기가 될 것 같아요. 짧게 A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A는 바로 파혼 절차 밟고 결혼을 없던 걸로 했고요. 그 남자 부모님과도 만났는데 재벌을 걔 못 준다고 그 남자랑 똑같이 잠깐 동거하던 사이이고 자기 손주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다고 하네요. 결혼 전 파혼이라서 그동안 들어간 금전적인 손해배상 정도만 받고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여자 쪽에서도 여기저기 소문나면 좋을 거 없으니 그 정도에서 넘어갔어요. 다친 것도 직접적으로 밀치거나 때린 게 아니라서 형사 고발은 안 되었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인 B는 저와도 연락이 끊기게 잠수 탔어요. 제일 중요한 제 소식을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요. 신상의 위협도 있었고 직장도 그만두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되어 그나마 안정이 되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사이다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